안녕하세요. 사기암을 자연치유하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추석 잘 지내셨죠? 저도 추석에 추석 명절 음식 우리 아마누들 다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족들은 음식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애들이 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많이는 안 하고 잡채하고 떡 좀 사고 송편 사고 생선전 좀 하고 이랬는데 송편도 정말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개 먹었습니다. 한 개. 이게 흰쌀에 또 안에 설탕 들어간 깨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더 먹을 수도 없죠. 그래서 딱 맛맛을 한 개 먹었습니다. 더 먹고 싶지만. 그래서 추석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암 하느님들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얼굴이 많이 탔어요. 지금 좀 시커매졌죠. 요즘 일광욕을 좀 너무 심각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산길을 막 걸어 다니고, 또 이 뒤에 베란다에서 또 아예 그냥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막 온 몸을 다 벗고 들어 누워서 또 일광욕을 하고 그랬더니 속에 뱃살까지 새까맣게 탔습니다. 이게 요즘 햇빛이 강렬할 때는요, 진짜 강렬해요. 나중에 보니까 어깨 껍질이 다 까지더라고요. 그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햇볕에 좀 도시보다는 좀 많이 노출시키려고 이게 타든 말든 제가 지금 피부가 많이 탔어요. 어쨌거나 햇볕에 좀 노출시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제가 많이 노출시켰더니 좀 검어졌습니다. 제가 얼굴이 또 시커매졌다고 또 더 아픈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책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 제목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책이 제목이 호의적이진 않아요. 제가 이 암에 걸린 이후에,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정말 책을 거의 건강서적 외에는 읽질 않았습니다. 제가 참 우리 건강서적 재미없잖아요. 저는 에세이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수필집 같은 거 이런 걸 주로 많이 봤는데,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자연 치유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또 민간요법 또 자연 치유요법 이런 책들을 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책을 읽을 여유가 없었어요.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아마누님이 카톡으로 저한테 저한테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카톡방 사람들이 보라고 이 책을 올렸어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 책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리뷰하는 걸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할까, 그게 딱 머리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선의에 의해서 좋은 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참 이 상황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을 보면서 좀 더 인간관계에 좀 더 어떤 내 행동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이건 지금 한양대 교수로 계신 유영만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관계 에세이라고 해요. 관계 에세이.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관계에 이렇게까지 콕콕 집어서
잘 표현을 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우리가 이런 사람 좀 기분 나쁘다, 이런 사람 좀 만나기 싫다 이런 느낌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이 책을 읽기를 권하고, 우리가 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도 육체적인 부분이 있고 정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조화롭게 가야 치유가 빨리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제 카톡 프로필에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암 자연 치유에서 먹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서 병을 만들고 음식에서 치유도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 보면 나는 곧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이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교사 자격을 취득을 할 때 교육학적인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식으로 키우면 어떤 유형의 인격이 된다, 이런 식으로 키울 때 편애를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비난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아이들이 자랐을 때 그 인격이 형성되는 유형,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학 쪽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그런데 이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뒤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남을 비난하는 걸 뒤에서 해갖고 결국은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오게 하고, 또 편가르기 막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인정받지 못한 주변에 부모님이 늘 비난하고 뭘 못한다고 야단만 치고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격 자체가 약간 왜곡된 이런 사람들을 저는 가끔 보면서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주변의 부모님이나 뭐 내 형제 자매나 이런 친척이나 이런 내가 늘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구나, 이런 게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어릴 때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뭐 20대 이상 됐다면 주변에 나를 키울 때 부모님이 어떤 방식으로 키웠느냐에 거기에 그 핑계를 댈 게 아니라 내가 내 성격이나 사회적인 인간관계나 이런 걸 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공부하고 이렇게 타산지석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타산지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하려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에 귀 막힌 사람, 제일 먼저 귀가 막힌 사람입니다. 귀가 막혔다는 건 남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 내 주장만 하고 남의 소리 안 듣고 귀가 딱 막혀 있으면 답답하죠. 아집이 강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상의하기도 힘들고 상담하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평생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뭐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 이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옛날에 그 남편이 옛날에 수안부에서 온천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 몇십 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막 연말에 엄청 바쁘고 방 못 구할 때 방구해달라고 연락이 딱 와요.
그럴 땐 좀 황당하고 우리 남편은 그 친구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평생 연락도 안 하던 갑자기 연락을 하냐는 둥 하면서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웬만하면 좀 구해줘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한 해 겨울에 꼭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도 가끔씩 느끼는 게 나하고 별로 만난 적도 없고 몇십 년 이렇게 또 한 십몇 년 동안 왕래도 없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경조사 저거를 딱 보내요. 카톡으로. 그럴 땐 저는 안 가요. 저는 제 기준은요. 제가 우리 애들을 결혼시킨다거나 이럴 때도 평소에 늘 가까웠고 내가 가서 축하해줬던 사람 그런 사람한테만 연락을 하지 연락도 전혀 없던 십몇 년 된 사람한테 그런 걸 보낸다는 건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는 당당하게 안 갑니다. 근데 이렇게 필요할 때만 구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말래요. 그 다음에 또 나뿐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뿐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얌체같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되게 착하신 분인데 어떤 분하고 동업을 했어요. 근데 동업을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렸어요. 일이 안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안 풀리니까 동업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동업자가 한 사람한테 내 거 돈 내놓으라고 계속 괴롭힌 거예요. 나 돈 빼달라고.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됐다면 돈 빼달라고 했겠어요? 동업이라는 건 흥해도 똑같이 분배하고 망해도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착하신 분이 자꾸 돈 빼달라고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냥 다 빼줬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망했어요. 다 빼주니까 또 여력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대로 망했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똑같이 짐을 지고 가기로 해놓고 안 되면 내 것만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뒤에도 그분은 이제 그 뒤에 그분을 안 만난다고 뒤에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푸념을 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나뿐인 사람도 좀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에 들어가지 않나. 그리고 365일 과시요. 엄청 과시를 하는 거예요. 남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막 좋은 차에 기사 데리고 다니면서 친구들 쫙 모인 데서 기사 전화해갖고 이리로 와. 그래 딱 타고 가고. 그런 친구가요. 정말 힘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친구가 돈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면 딱 거절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과시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 친구도 민망하고 뒤에서 욕해요. 지 돈 자랑 그렇게 해놓고 이런다는 둥. 그래서 과시를 한다는 건 참 조심스러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많은 말들 중에서 말문을 막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여럿이서 얘기하는데 계속 본인만 말하고 다른 사람 말 못하게 말문을 계속 막아버리는 이런 사람도 만나지 마라. 그 다음에 과거로 향하는 꼰대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고 합니다. 과거에 내가 뭐였는데 과거에 우리 집이 이랬는데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고관이었는데 이런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꼰대는 과거로, 리더는 미래로 향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걸 꼰대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현재에 만족 못하고 과거의 그 만족에 안주하고 싶은 심리, 그건 실패자라고 저는 보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안 나간다고 해서, 못 나간다고 해서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미래가 더 중요한 거죠. 없으면 지금 어떻게 이 돌파구를 뚫어 나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감탄을 잃은 사람.
네. 감탄. 저는 이건 제 얘기 같아요. 제가 참 사업에 망하고 어려움을 막 겪으면서 이 감정의 기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슬픔도 참아야 되고 기쁨도 표현이 안 돼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없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어떤 장애가 아닐까 이런 느낌이 저 스스로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깊은 스트레스와 슬픔과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 감정의 기복이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감탄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근데 감탄을 하고 막 즐거우면 즐거운 거 표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사실 암에 안 걸렸지 않았을까. 우리 암 환자들이 좀 새겨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감탄보다 한탄을 많이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암 진단 받기 전에 참 일이 힘들었어요. 일을 많이 했고 그럴 때마다 속으로 한탄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왔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 이런 한탄을 하게 됐는데 그게 오히려 그때는 암인 줄 몰랐지만 암을 더 부추기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탄보다 감탄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지 않고 책 잡히는 사람.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건 세상을 그만큼 간접 경험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책은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에 내용을 너무 편중해서 읽어도 안 되지만 우리는 너무 기술적인 거, 이과 쪽에 이게 전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인문학 쪽 책을 잘 안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아이디어나 인간관계나 이런 건 인문학적인 책 속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고 계속 좀 대화가 안 풀리고 답답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김없이 책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책은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단점만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남의 단점을 엄청 잘 꼬집어내요. 어쩌면 저렇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단점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꼬집어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여서 제가 그분한테 평론가가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굉장히 단점을 잘 꼬집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저는 별로 인간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 단점을 막 꼬집어내는데 제가 없을 때는 제 단점을 또 다 꼬집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날 때는 만났지만 지금은 안 만납니다. 제가 암 진단 이후에는 아예 인연을 끊고 삽니다. 그 다음에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융숭한 대접을 받았거나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하면 잊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가끔은 누가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암 환우들은 정말 여기에 또 이건 암 환우들한테는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거의 너무 착해요. 암 환우들이 보면 거의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더 이상 갚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암 환우들이. 그래서 제가 참 암 환우들이 저래서 너무 이렇게 이런 걸 못 견디고 남한테 신세지는 거 못 견디고 이래서 오히려 없는 근심을 만들어서 암이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암 환우들한테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접을 받았는데 은혜를 저버린 경우가 있을까 가끔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타이틀에서 밥은 매일 먹으면서 운동은 매일 하지 않는 사람. 네. 우리는 뭐 운동 늘 하죠. 암환우들은 이제 뭐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늘 운동을 하는데 사실 저는 암에 걸리기 전에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운동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가만히 앉아서 책 읽는 거,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로 뭐 하는 거 이런 것만 즐겨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소홀히 해서 암에 암을 키우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뭐 뒤늦게서 운동의 중요한 걸 느끼고 지금은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운동은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짐을 많이 해서 무거운 짐이 된 사람. 결심을 굉장히 반복을 하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심은 열심히 해요. 딱 결단 내리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또 뭐 국회의원이니 뭐 지자체 뭐 장이니 공약은 엄청 남발을 해놓고 나중엔 다 정말 빌공짜 공약을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만나지 말래요. 그 다음에 또 밥 먹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네. 약속이라는 건 나 스스로 하는 약속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는 쌍방이 됩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언제 만납시다, 언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약속을 했으면 정말 칼같이 지켜야 되죠. 만약에 안 지켰을 경우는 상대방의 시간과 많은 걸 빼앗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약속을 못 지킬 피치 못할 상황이 되면 미리 전화를 드려요. 미리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 어떡하냐 그러면 약속을 옮긴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약속을 예사로 그냥 안 지켜요. 그래서 왜 안 지키냐고 그러면 또 핑계를 대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인품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삐뚤게 보는 사람. 앞에도 나왔죠.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비슷해요. 비난하고 폄하하고 헐뜯고 이렇게 계속 사람을 그런 사람은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가끔 제가 아는 사람이 1000명도 더 될 테니까 그 중에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인간미가 없는 매정한 사람. 정말 참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저는 외모보다 인간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결혼을 할 때도 제 외모를 안 봤어요. 사람의 인간미 이런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타인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주 그냥 타인을 오히려 짓밟으려고 하는 매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이 떨어져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 분위기 파악, 감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을 몹시 피곤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경영학 쪽에서 수업을 그전에 제가 경영학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때 얘기가 나온 얘기가 저는 지금 참 인상적으로 잊혀지지가 않는데, 어떤 그 사장님의 스타일이 세 가지 스타일이 있대요. 리더의 스타일이.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의욕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의욕이 넘쳐요. 그러니까 뭐 감이 없는데, 감이 떨어져서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데 의욕만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도 있고 의욕도 있고, 그러니까 예, 이 감각도 좀 빠르고 의욕도 어느 정도 있어서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리더라면 그 세 번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취지로 그 수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거기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뭐냐, 감은 떨어지는데 의욕이 넘치는 사람. 그러니까 감은 넘치는데 정말 이렇게 지식은 많은데 의욕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좀 제껴놓고 아래 사람이 나서서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이. 그런데 감은 없는데 본인이 의욕이 넘치니까 밑에 사람도 일을 못하게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데 순 엉터리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골치 아픈 리더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뭐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실 저는 학원을 운영할 때 이 선생님이 30명이 될 정도로 좀 학원이 큰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리더로서의 그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할 수도 없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은 저한테 와서 막 비난을 해도 거기에 바로 반응할 수도 없어요. B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A라는 사람 말이 맞구나 이걸 느끼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싫어서 저한테 뭐 험담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중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수업도 받고 이런 리더 교육도 받고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리더라면 감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 친구들 또 뭐 이런 직장 동료들 이렇게 모임에서도 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되지 말자. 분위기 파악을 일단은 먼저 할 수 있는, 조금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렴치한 사람. 참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저는 많이는 못 봤습니다. 그 다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비인격적인 사람. 거짓말을 왜 하는지, 거짓말하면 그걸 또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 나중에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어떤 거짓말 했는지 또 본인도 헷갈려 해요. 그래서 참 진실 속에 우리가 마음이 편한 거지, 거짓말을 하고 자꾸 위장을 하려다 보면 늘 마음을 불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은 좀 해야 되죠. 뭐 이쁘지 않은 사람한테 뭐 이쁘다, 뭐 날씬해졌다, 뭐 이렇게 얼굴 좋아 보인다 이런 정도는 말을 해도 되는데, 그건 뭐 거짓말이라기보다 좀 하여튼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 또 무임승차해서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사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직장 동료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만큼 이렇게 이제 변두리에 직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내까지 나오는데 이제 차를 제가 좀 얻어 타고 다녔어요. 시내까지 나오는 동안. 그럼 그때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뭐 영업에 대한 아이디어, 뭐 판촉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뒷날 가면 사장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언제 얘기했는지, 제가 얘기한 걸 이미 다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다 얘기해놨어요. 야, 그거 보고 이분은 내가 뭐 말을 못하겠네. 내가 아이디어 낸 걸 언제 얘기를 했냐? 이런 생각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과를 막 독차지, 본인이 인정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다는 얘기도 안 해요. 본인 아이디어인 것처럼 딱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 또 잘못을 덮어 씌우는 야비한 사람. 본인이 잘못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저속한 사람. 지가 할 일은 지가 해야 되죠. 우리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늘 도박이나 술이나 먹고 일 안 하면 그 남편이 해야 될 일을 부인이 고생해서 나가서 일해야 되고 애들을 그만큼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건 정말 책임감이 없는 건 저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뭐 직장에서도 그래요. 한 사람이 본인 할 일을 안 하고 빈둥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더 뼈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직장인도 있어요. 그런데 윗사람한테 또 엄청 아부를 잘해요. 엄청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고. 가끔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규율을 무시하는 몰지각한 사람. 규율을 지키라고 있는 건데 그거 무시하고 뭐 그걸 무시하면 자기가 무슨 파워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누구나 지키라고 있는 규율이니까. 그 다음 변칙으로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앞에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규율을 안 지키는 사람이나 공동체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이나 도찐개찐이에요. 그 다음에 또 2부에 이런 사람 피하세요 하고 나오는데 이런 사람 만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 늘 긍정적이지를 못하고 늘 염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이면 그 가정은 발전이 없어요. 늘 고생을 합니다. 뭘 움직이지를 못해. 뭘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 안 해요. 그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뭣도 못하게 하는, 그런 가장도 있어요. 이걸 장사를 해봅시다. 이걸 해봅시다. 그러면 되든 안 되든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또 이거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 만나면 동업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도전을 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마찬가지죠. 현실이 지금 현재 잘 나간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뒤로 처집니다. 저는 많은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도 도전하지 않으면 처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제가 실천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남이 이런 약 먹어보셨어? 이거 어때요? 그러면 저는 안 먹어봤어요. 저는 벌써 사 먹어버려요. 사 먹어보고 제가 느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먹어봤어요? 암 환자들도요. 당신이 먹어보고 이 몸으로 한번 느껴보고 좋으면 나한테 얘기해줘라. 이렇게 딱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막 옵니다. 이런 거 좋다는데 드셔보셨어요? 그거 먹어보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요, 마루타 해버려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깨지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제가 간이 크다고 해야 되나, 뭐 이게 실험정신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해봐버려요. 그 다음 또 내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내 얘기도 하고 남의 얘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 남의 얘기를만 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 다음 물음표를 품기보다 마침표를 찍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전에 그 협동조합을 구성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 사람들하고. 근데 여기에서 회의를 하면 늘 뭐에 대해서 안건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냐 뭐 하냐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한대요. 다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끝난대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하다가 못하다가 뭐 저도 바쁘니까 못하다 그랬는데
저한테 저를 얘기하면서 제가 안 나오면 회의가 너무 맥이 빠진다고 꼭 나오시라고 막 그 회장님이 막 전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내용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이런 뭐 얘기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예 하다가 끝나면서 이게 회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 이건 발전이 없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물음표보다 마침표를 찍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만남 위기가 찾아온다. 이렇게 나오고요. 반성보다 문책을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으면 반성을 하고 반성을 하면 이게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반성을 안 하고 혼나는 건 그냥 혼나는 대로 가만히 있고 개선 안 해버려. 그럼 이건 발전이 없겠죠, 당연히. 그 다음 경험보다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경험을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뭐 뭘 사는 거, 욕망의 물건을 자꾸 사재기만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진짜 택배를 뭐 이만큼 쌓았는데 뜯지도 않은 택배가 막 나오는데, 그 TV에서 그런 사람 나오면서 그게 약간 정신적인 문제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욕망 처음에는 그걸 막 TV 홈쇼핑에서 막 산대요. 근데 집에 오면 뜯지도 않아요. 그대로 놔둬요.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보다 경험을 쌓지 않으면 간접 경험이라도, 책이라도 읽어서 간접 경험이라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을까. 간접 경험이라는 건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미디어가 발달해서 유튜브도 엄청 많잖아요. 그 다음 사소한 일상보다 거창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 거창한 미래를 꿈꾸는 건 중요해요. 근데 사소한 일상에는 관심이 없어. 그럼 이거는 발이 땅을 딛고 있는 게 아니라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도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미래를 거창하게 갈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야지, 현실은 파악을 못하고 미래에만 거창하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런 사람은 만나면 위기가 찾아온다. 이거는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의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요. 생각을 뒤집지 않으면 관계도 뒤틀립니다. 이런 그 타이틀 속에 생각과 쓰기의 관계가 나옵니다. 생각만 하면 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수첩에다가 계속 쓰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써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TV에서 가운을 적어놨어요. 이거 저 가운 너무 좋다. 3가지였어요. 그런데요, 우리 가운을 저걸로 하자 하고 이제 제 남편하고 그 TV를 보면서 저 너무 좋다 이랬는데 한 2, 3일 지나서 제가 메모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 왜 내가 이 머리가 이렇게 바보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적어놓지 않은 걸 후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나이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대수롭지 않게 막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메모하고 쓰고 쓰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하는 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배움과 행동의 순서에서요, 하다 보면 더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40대 후반까지 공부하는 사람 봤어요. 행동을 안 해요. 늘 공부만 하고 책가방 들고 다녀요. 근데 책가방을 들고 어디로 다니냐면 무슨 대학원, 무슨 평생교육원, 또 무슨 뭐 기업체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교육하는 그런 이제 공기업들이 또 사장들 교육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를 가방 하나를 들고 제가 그분이 결혼도 안 하고 40대 후반까지 공부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참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학업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로지 공부만 하고 있었고
좋은 뭐 강의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잘 했어요. 이거 보러 오시라고. 근데 가보면 어김없이 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저분은 평생 공부할 건가? 가정도 아직 이루지도 않았고 이상하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배웠으면 그걸 행동을 하다 보면 우리는 경험이 지식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 업계가 지금 사양산업이구나. 경험을 안 했을 때는 누가 돈 벌었네 하면 그거 괜찮은가 봐 이랬는데 막상 거기에 발을 담궈보면요. 그게 단점과 이게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함으로써 경험을 쌓으면서 배우는 게 이론적인 공부보다 훨씬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쁜 일상과 독서의 관계에서 읽지 않으면 바빠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책을 읽으면서 좀 더 느긋하게 정신을 좀 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정리하면 안 바빠도 될 일을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중구난방으로 더 바쁜 거예요. 그 다음 마음과 몸의 관계에서는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암 환자들은 늘 불안, 초조, 뭐 이런 또 공포 이런 게 막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암 환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불안, 초조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건강해지자. 건강해져야 그런 거에서 오롯이 벗어나고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이 조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암 치유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 피하기와 즐기기의 관계에서 즐기면서도 피할 수 있다. 우리 말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오히려 즐기면서 피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건 좀 소극적이고 즐기면 피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방법과 실행 문제. 실행 속에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방법은 실천하지 않으면 보세요. 그 생활의 달인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실천이 누적됐기 때문에 그 외에 더 빠른 방법, 더 노련한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힘든 일과 힘을 생성해야 된다. 힘들어야 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힘들어야 힘이 들어갑니다. 힘들지 않고 건성건성하면 내가 힘쓸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 포기와 도전의 관계에서는 가끔은 포기해야 길이 열립니다. 너무 실천도 안 해보고 쬐끔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포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는 좀 해보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할 때는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에서는 공부는 육체노동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더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뭔가 다른 이런 사람이 되라고 또 여기 3부에서는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피할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이 책 내용에 이런 게 나오니까 이 책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은 땀을 흘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사람은 겸손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학자가 한 분 김영석 교수님이에요. 지금 100세가 다 돼 가시는데 굉장히 건강하시고 그분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했던 게 손주도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같이 식당에 가서 종업원한테 깍듯이 대하고 존댓말하고 하면 손주는 그걸 보고 배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뭔가 다른 사람은 겸손한 거, 이 겸손을 아시는구나. 행동으로 겸손을 보여줌으로써
그 후손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뭔가 다른 사람은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합니다. 예. 막 시간이 나면 그냥 뭐 게임이나 하고 전혀 뭐 문제 발전지향적이지 않은데 시간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사람은 발전지향적인데 시간을 뭔가를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 뭔가 다른 사람은 지금부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과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미래가 중요하죠. 뭔가 다른 사람은 잔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움직입니다. 잔머리만 자꾸 써서는 안 되죠. 몸도 움직이고 또 잔머리가 영 필요 없지는 않아요.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머리를 굴릴 필요도 있지만 아예 잔머리만 굴려갖고는 또 실천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다른 사람은 내려오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는 늘 올라가는 연습만 하죠.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늘 내가 이만큼 잘 살 때 더 위에 잘 산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과거에 저는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오는 연습을 안 했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살면 더 위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죠. 천국에 있는 사람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항상 천국만을 바라본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뭐 정권이 바뀌면 또 뭐 난리가 나고 뭐 누구를 감옥으로 집어넣고 난리가 나잖아요. 예, 오히려 현직에 있을 때 이만큼 있었는데 그만두고 나서 확 떨어져서 감옥으로 가는 것보다 그만두고 나서 존경받고 내려왔을 때도 평온하게 살 수 있으려면 현직에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현직에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뭔가 다른 사람은 정상에 시비를 겁니다. 정상, 위에 정상에 시비를 건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 뭔가 다른 사람은 꾸미지 않고 가꿉니다. 꾸미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옷이 뭐 어디 브랜드니, 핸드백이 어디 브랜드니.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뭐 맨날 뭐 핸드백 브랜드 찾고 뭐 어디 나가면 뭐 500만 원짜리를 사오네 여전에 한다고 결국은 그 여자하고 헤어지더라고요. 그게 안 맞대요, 본인하고는. 잘 헤어졌다 그랬어요. 그런 너무 외모 이런 거에 가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면에 뭔가 허술하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꾸미지 않고 나를 가꿔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뭔가 다른 사람은 거울과 창문을 다르게 활용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울은 거울대로, 창문은 창문대로 활용을 해라. 이 내용은 내용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긴 좀 기네요. 그 다음 뭔가 다른 사람이 되세요. 이 책에는요. 상대의 흥을 돋궈주는 사람이 되세요. 당연하죠. 지적하기보다는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세요.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사람이 되세요. 요즘 뭐 흔하게 하는 말이 뭐 입은 지퍼를 잠그고 주머니는 지퍼를 여는 사람이 환영받는다. 늙어갈수록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머리보다 가슴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되세요. 막 너무 뭐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고 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다 얘기 안 하고 깔끔하게 도와주고 더 이상 그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고 그런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말한 대로 살아가는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되세요. 내가 말은 엄청 뭐 훌륭하게 말을 하는데 막상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종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뭐 성도들 앞에서는 막 이렇게 좋게 말을 하고 집에 가서는 부부싸움 엄청 하고 하니까 종교인의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고 어느 종교인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 장로님이었는데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 가서는 막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막 노력하고 집에 와서는 막 대박 싸운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양면성을 본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래서 말한 대로 살아가는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 말도 어쩌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보여주는데도 뭐 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핑계를 줄이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예. 막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자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줄이고 관계를 좀 돈독하게. 이건 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참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좀 어떤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관계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뭔가 다른 사람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마주침은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또 인간관계가 바뀌어야 변화가 완성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게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는 감이 오죠. 알아야 안아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가려운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긁어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알아야 그 사람을 정말 진정으로 안아줄 수 있다. 그 다음 부족함을 알아야 채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하면 뭔가 이런 게 개념도 없이 막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인간관계는 기쁨을 주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면 굉장히 행복해요. 네. 제가 어제도 친구 4명을 만났어요. 이 친구들하고 하루를 오롯이 같이 지냈습니다. 같이 지내고 친구들은 너무 늦게 집에 갔는데 이 친구들이 가고 나니까 오늘 하루가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하고 막 이런 기쁨이 밀려와요. 그래서 이런 진정한 인간관계는 기쁨을 주는 관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행복한 관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연대입니다. 이게 연대가 이렇게 어떤 모임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A라는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하고 B라는 사람은 또 그러면 이 행복한 관계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카페 이런 거 잘 안 만들어요. 저한테 카페 만들자, 밴드 만들자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안 만들어요. 그런 거 만들어 갖고 꼭 나중에 싸움이 나고 그런 지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스치면 인연이 되지만 스미면 연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람 인간관계도 인격적으로 서로의 이 공감과 이런 게 서로 정신적으로 스며들어 가야 연인이 된다고 하듯이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 스미고 공감대를 많이 느끼고 저 사람은 나하고 사고가 참 비슷해. 저 사람은 말이 잘 통해. 이러면 이 사람하고는 끈끈한 그 관계가 평생이 지속되거든요. 네, 그런 게 있고요. 사람다워지려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내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인격체는 이 인격이 형성되는 데는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게 심리학에서도 그 공부할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이 그 주변 환경에서 남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참,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좋은 인연으로 이 사람한테 멘토가 되어주고, 좋은 인연으로 정말, 사랑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서로 감동을 받고,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런 내용이 정말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 가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참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좀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이런 그 정신적인 건전함을 추구한다면 육체적으로도 치유가 더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오랜만에 제가 그 건강 관련된 책이 아닌 정말 우리 인간관계에 관한 에세이를 책을 읽고 리뷰를 했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시간이. 이 책은 제가 제 아들한테 선물할 예정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해외 유학을 다 하고 있어서 계속 집에서 엄마의 영향을 못 받고 잔소리를 못 하고 인격이 어떻게 돼가는지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늘 책을 뭐 소포로 보내달라고 뭐 이렇게 집에다 연락을 하면 제가 봤던 책 중에 괜찮은 책, 거기에 앞에 여기다가 편지를 다 써갖고 책을 꼭 넣어서 같이 보냈어요. 지금도 우리 큰애는 그 책을 유학하던 거기 오스트리아에서 안 버리고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갖고 왔냐 했더니 엄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엄마가 이렇게 편지 써서 보내줬을 때 나는 이 책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졌어.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 책도 제가 앞에 편지를 써서 우리 아들한테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합시다.